안녕하세요. 책을 담다 북초이스입니다. 헤이트라는 책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TNC 재단과 마로니에 북스 공동 출판입니다. TNC 재단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감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 사업을 운영하는 재단인데요. 아포브, Another Point of View라는 공감 사회 형성을 위한 담론 형성을 위해서 프로젝트가 계속 운영 중인가 봐요. 9명의 여러 분야 학자분들과 함께 혐오에 대해 토론을 하고 그 뜨거웠던 반응에 힘입어서 토크 콘서트가 이어서 열렸습니다. 황수경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5분의 교수님들을 모시고 공론화하는 시간들의 기록까지 이 한 권에 다 담겨 있습니다. 토크 콘서트가 조회수 만여 회가 넘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TNC 재단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콘서트의 내용을 대략 살펴보면 우리 안의 혐오에 대해 이야기를 다룹니다. 중세 유럽 마녀 사냥부터 지금 온라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놀이 형태의 혐오까지 문제점을 직시하고 해결 방안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나누는 기록이었습니다. 역사적 사건의 가해자는 물론이고 지금 혐오 관련한 악성 댓글에 대해서도 죄의식이나 어떤 죄책감이 없는 행동에 대해서 우려의 소리가 있었는데요. 인지부조화라는 단어를 통해서 빠져나가려는 식의 자기 방어를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타인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혐오가 사라질 수 있는 대안들에 대해 진지한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아이들 교육 문제에 있어서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문해력을 키워서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시민교육 이야기도 거론이 됐고요. 익명성으로 인한 악의적인 댓글로 인해서 이 놀이나 장난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단호하게 규제하는 법적 제도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혐오에 맞설 수 있는 정당한 분노를 표현하는 것, 의분이라는 대항 표현을 낼 수 있는 용기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었고, 그 혐오에 대한 그릇됨에 대해서 대항 표현을 할 경우에 적극 지지하고 힘을 모아주는 연대 차원의 공동체, 커뮤니티 활성화에 대해서도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아이들이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제2의 소외됨이나 폭력, 왕따 같은 또 다른 혐오 속에서 지켜주는 연대 책임도 같이 언급이 됐는데요. 잘못된 혐오에 대해 대항 표현이 얼마나 중요하고 절실한가의 문제는 이 토크 콘서트를 통해 더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혐오를 막아설 법과 제도 장치에 대해 강조됐고요. 도덕의식을 더 키우기 위해서는 법이 적극 동참해서 도와야 한다. 명쾌한 해답이 있었습니다. 혐오에 맞서는 또 다른 이름, 용서에 대해 다룰 때도 철학적인 부분이라서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상대가 아플 것을 공감하면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없다는 식의 혐오에 대한 공감 교육도 필요한데 공감에만 맡겨놓기에는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작업, 사과, 용서, 화해, 책임까지 최선의 것들을 짚어보면서 끊임없이 성찰하고 극복해 나가는 것을 결국 우리 모두의 몫이다 라는 결론으로 이 토론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왜 혐오의 역사가 반복되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가슴 아픈 역사를 들춰봐야 했는데요. 대표적인 혐오의 역사, 홀로코스트와 이슬람포비아가 있었고요. 아프리카 인종주의나 그리스도교 박해, 이어지는 십자군 전쟁과 패스트, 중세 마녀 사냥까지 반복되는 혐오의 역사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역사를 쭉 살펴가다 보면 우리의 숨어있는 혐오라는 그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철학가, 독일 태생의 유대인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떠오르더라고요. 히틀러 정권에서 가까스로 벗어나 미국으로 망명을 한 한나 아렌트. 유대인 학살을 지휘했던 악명 높았던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 과정을 취재하게 되는데요. 그녀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가 저지른 악행에 비해서 너무나 평범한 인상의 아돌프 아이히만을 보고 우리 주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중년 남성이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그녀의 유명한 표현이죠. 아이히만은 특별한 인간도 아니었고 어떤 이념에 광분한 이도 아니었다. 그는 다만 스스로 생각하기를 포기했을 뿐이었다. 아이히만은 실제로 자신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죠. 여기서 충격받은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을 거론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시즘의 광기든 뭐든 우리에게 악을 행하도록 계기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멈추게 할 비법은 생각하는 것뿐이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든 아이히만처럼 일상성 속에서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문제점을 직시했고 우리가 세상을 보다 좋게 만들고 싶다면 어떤 이념이나 지도자를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 헤이트 책 속에서 말하는 주장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한나 아렌트 이야기도 잠깐 나눠보았습니다. 이 책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모두가 우리가 속한 집단을 지나치게 배타적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 다른 집단에게는 극단적인 혐오까지 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이죠. 여기서 문제의식을 갖고자 하는 게 이 토크 콘서트의 주제이기도 했고요.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가 그럴 수 있구나. 그런 인식을 갖고 진정한 공감이 무엇인지 의식교육의 지속성을 통해서 배우고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대항 표현이라든지 그 용기에 함께 동참하는 공동체 연대라든지 그리고 법적 제도 장치까지 시급함과 절실함을 토론하는 글을 보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 이 책에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슴 아픈 역사 이야기들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에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지나온 과거의 잘못이 더 이상은 반복되지 않아야 하니까 거쳐야 할 시간이라 생각하고 쭉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모든 토론 과정에서 느낀 것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오피니언 리더로서 지식인들의 고뇌가 그대로 느껴지거든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연구하고 고심해 왔을까. 그 학자의 길을 걷고 계신 분들에게도 존경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낭독해보고자 하는 부분은 성공회대 석좌 교수인 이희수님의 이슬람 포비아를 통한 혐오 역사 중에서인데요. 마지막 정리글 낭독하면서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인류학자가 이해하는 역사는 이런 겁니다. 역사라는 것은 한 문화권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절절히 살아나간 삶의 궤적의 총체입니다. 동시에 한 문화권 전체가 품고 공유하는 생생한 기억의 총량입니다. 따라서 모든 문화권 구성원들은 나름대로 다른 역사적 기억과 역사적 삶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경험하고 이룩했던 사람들의 주체적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지배하고 억압하고 식민했던 사람들의 논리로 볼 건가. 이것은 어마어마한 관점의 차이를 불러올 것입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혐오가 가져다주는 사회적 폐해가 너무나 큽니다. 저는 인류학자로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갈등과 혐오보다는 공존의 장소를 좋아하고 그곳에서 큰 감동을 얻습니다. 이슬람의 아랍이
기독교의 유럽과 230년간 공존했던 시칠리아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팔레르모 대성당이 대표적입니다. 아래층은 이슬람 양식이고 동과 북쪽은 기독교적인 양식입니다. 대성당 안 기둥에는 놀랍게도 코란 구절이 있습니다. 안내하는 수녀님께 성당 기둥에 어떻게 이교도의 코란 구절이 버젓이 새겨져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수녀님은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원래 이 자리는 이슬람 사원이 있던 자리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게 매우 의아했는데 내용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하느님의 훌륭한 말씀이 절절히 새겨져 있는 구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종교는 다르더라도 인류가 가야 될 삶의 지혜를 새겨놓은 이 좋은 구절을 왜 지우고 없앱니까? 그래서 그대로 두기로 했답니다. 정말 멋지고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자기와 다른 생각, 가치를 받아들여서 함께하는 정신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전 중이어서 지금은 갈 수 없지만 저는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서도 아주 감동스러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왼쪽에는 이슬람 사원이 있고 오른쪽에는 기독교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슬람 사원과 기독교 교회가 500년 이상 공존한 공간입니다. 크리스천들은 교회로 가고 무슬림들은 모스크로 가면서 500년 동안 이교도 주민들이 서로 다투거나 전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종교나 정파 간의 문제보다도 정치적 목적으로 국제적인 내전이 되면서 무고한 주민들이 자신의 종교를 막론하고 고통당하게 된 것이 시리아 내전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강연을 마무리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튤립 한 송이를 선물해 드릴까 합니다. 샘페르 아우구스투스 튤립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17세기 네덜란드에서 한때 한 송이의 집 한 채 값을 호가했던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튤립입니다. 이 튤립은 다름 아닌 땅속에서 바이러스를 받아들여 만들어진 변종입니다. 대부분의 튤립은 바이러스와 싸우다 이를 이겨내지 못하면 죽고 말지만 이 튤립은 브레이킹 과정을 거치면서 바이러스와의 공존을 택해 인간이 상상하지 못했던 7개 줄무늬가 있는 새로운 튤립을 피워낸 거죠. 바이러스는 이처럼 퇴치나 박멸의 대상, 혐오나 배제의 대상이 아닌 공존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이 튤립으로부터 얻게 됩니다. 혐오보다는 사랑과 포용으로 이웃과 함께한다면 훨씬 보람있고 또 살만한 가치가 있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세상을 여러분이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 혐오라는 책 속의 시작은 공감의 어두운 면, 그 뒷면을 밝히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말은 어떤 공동체에 깊이 빠져들다 보면 그릇된 주장으로 치우치더라도 행동이 합리화되고 그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서로 뭉치다 보니까 또 다른 혐오의 형태로 다른 이들을 공격하고 미워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헤이트였습니다.